여러분, 지금 이 순간 소파에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방 안 어딘가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을 천천히 둘러보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소파에서 보이는 그 한 가지가 여러분 재물운을 10년 넘게 막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은 지금까지 올린 풍수 콘텐츠 중 가장 직접적으로 재물운에 영향을 주는 핵심 비법입니다. 제가 왜 이런 부탁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풍수에서 소파에 앉았을 때 보이는 장면은 그 집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소파는 단순히 쉬는 공간이 아닙니다. 집안의 중심 기운이 모이는 자리이자 가족 모두의 에너지가 교차하는 핵심 명당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백 가정의 풍수를 상담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재물운이 막혀 있는 집들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파에서 보이는 장면에 치명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거실, 깨끗해 보이는 공간이었지만 소파에 앉아 바라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상위 1% 부유층 12가정을 조사했을 때 11곳에서 동일한 특징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소파에서 바라보는 공간이 예외 없이 깔끔했고 기운의 흐름을 막는 요소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실을 단순한 생활 공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머무는 자리, 복이 쌓이는 터전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통점을 이해하게 되면 왜 어떤 집은 돈이 모이고 어떤 집은 계속 새어나가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가정, 좋은 일이 생기려다 마지막에 꼭 어긋나는 집들은 소파에서 보이는 장면부터 문제였습니다. 그 집 주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재물운을 끊어버리는 배치를 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 집 거실 소파에서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반드시 보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테리어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재물운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 비법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앞으로 집안의 기운을 바꿀 첫 관문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통해 흐름이 바뀌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금전은 받아갑니다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소파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텔레비전입니까? 벽에 걸린 액자입니까? 아니면 창문 너머 풍경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 집의 재물운을 결정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40대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년째 사업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거래처는 하나둘 떠나갔고 새로운 계약은 번번이 마지막 단계에서 무산되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급기야 직원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아파트는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이었습니다. 인테리어도 세련되었고 가구도 비싼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리고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소파 정면 벽에는 크기도 제각각, 높이도 들쭉날쭉한 액자가 7개나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사진, 여행 기념품, 아이 그림, 유명 화가의 복제화까지 뒤섞여 벽 전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소파 옆 구석에는 뚜껑 없는 쓰레기통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그 위로는 벽에 박힌 못머리가 여러 개 보였습니다. 저는 다른 곳을 볼 필요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집의 재물운은 소파 앞에서 완전히 끊어지고 있습니다. 들어오려던 복이 문턱에서 발길을 돌리고 겨우 들어온 재물도 머무르지 못하고 새어나가는 형국입니다. 첫째, 혼란스러운 벽면이 소파에서 보인다면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거실 벽은 집안 기운이 모이는 중심축입니다. 풍수에서 벽은 산과 같습니다. 산이 든든하고 안정되어 있어야 그 앞에 들판에 복이 쌓입니다. 그런데 그 산이 울퉁불퉁하고 어지럽다면 기운이 흩어지고 맙니다. 크기가 다른 액자를 무작위로 걸어두거나 사진과 메모지를 뒤섞어 붙여두거나 색감이 충돌하는 장식품을 나란히 두는 것은 벽면의 기운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소파에 앉아 그 장면을 마주할 때마다 무의식은 혼란을 느낍니다. 시각적 혼란은 곧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쌓이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재물운도 막히게 됩니다. 실제로 벽면을 정돈한 뒤 석 달 만에 사업이 회복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한 분은 액자를 3개로 줄이고 일직선으로 배치했더니 2달 만에 끊겼던 거래처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벽면을 완전히 비우고 단색 벽지로 정리했더니 집안 분위기가 확 밝아지고 생각지도 못한 부수입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벽면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걸고, 걸더라도 일정한 간격과 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기운이 막히지 않고 흐릅니다. 둘째, 소파에서 쓰레기통이 보인다면 당장 치워야 합니다. 쓰레기통은 풍수에서 가장 강력한 음기를 내뿜는 물건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해도 쓰레기통 자체가 가진 상징은 버림과 소멸입니다. 특히 뚜껑이 없는 쓰레기통이 소파 시야에 들어온다는 것은 재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집안에 뚫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30대 부부는 맞벌이였지만 돈이 전혀 모이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통장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고 차 수리비, 병원비, 경조사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집 거실을 보니 소파 바로 옆에 큰 쓰레기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뚜껑도 없어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대로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쓰레기통을 소파 시야에서 완전히 치우고 주방이나 베란다, 구석처럼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옮기라고 조언했습니다. 한 달 뒤 그 부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기하게도 갑작스러운 지출이 또 끊겼고 오히려 회사에서 성과급이 나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쓰레기통 하나 옮긴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느냐며 놀라워했습니다. 쓰레기통은 반드시 소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뚜껑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주방 싱크대 아래나 베란다, 구석처럼 완전히 가려지는 자리에 배치해야 합니다.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으면 돈이 새는 구멍도 막힙니다. 셋째, 벽에 박힌 못이 소파에서 보인다면 지금 당장 뽑으십시오. 못은 풍수에서 살기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벽은 집의 기운이 흐르는 통로인데 못이 박혀 있으면 그 지점에서 기운이 찢어지고 새어나갑니다. 특히 못머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거나 녹이 쓴 못은 더욱 강한 부정적 기운을 발산합니다.
한 50대 가장은 10년째 같은 직장을 다니는데도 승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능력도 있고 성실한데 이상하게 중요한 순간마다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분 집 거실 벽에는 액자를 걸었다 뗀 못이 5개나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못을 모두 뽑고 구멍을 메운 뒤 3달 만에 그는 드디어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10년을 기다린 기회가 못을 뽑은 뒤 찾아온 것입니다. 못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박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박혀 있다면 뽑고 구멍을 깔끔하게 메워야 합니다. 액자를 걸 때도 못 대신 접착식 고리나 선반을 활용하는 것이 기운 흐름에 훨씬 좋습니다. 넷째, 화장실이나 냉장고, 내부가 소파에서 보인다면 즉시 가려야 합니다. 화장실은 음기가 모이는 공간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해도 화장실의 본질은 배출과 정화입니다. 화장실 문이 열려 있거나 내부가 소파에서 보인다면 좋은 기운이 화장실로 빨려 들어가 빠져나갑니다. 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는 식복과 재물을 상징하는데 문이 열려 내부가 보인다는 것은 재물이 밖으로 드러나 새어나가는 형국입니다. 특히 냉장고 안이 어지럽고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가득하다면 그 자체로 탁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한 60대 여성분은 자식들이 모두 출가했는데도 늘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연금을 받는데도 매달 마이너스였습니다. 그 집을 보니 화장실 문이 항상 반쯤 열려 있었고 냉장고도 자주 열어둔 채 물건을 꺼냈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는 습관을 들이고 냉장고 안을 정리해 유통기한 관리를 철저히 하자 3달 만에 생활비가 남기 시작했습니다. 쓸데없는 지출이 줄고 오히려 자식들이 용돈을 보태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화장실 문은 반드시 닫아두고 냉장고는 필요한 것만 꺼낸 뒤 즉시 닫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냉장고 안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점검해 오래된 음식을 버리고 깔끔하게 정돈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소파에서 보이면 안 되는 4가지 요소입니다. 혼란스러운 벽면, 노출된 쓰레기통, 벽에 박힌 못, 화장실과 냉장고 내부. 이 4가지만 정리해도 집안 기운은 즉시 달라집니다. 막혔던 재물 흐름이 뚫리기 시작하고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떠오른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재물운이 끊겨온 핵심 지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가 진짜 변화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번 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집 상황을 공유해 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파에서 보이면 안 되는 것을 치웠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비운 자리를 올바른 기운으로 채우는 과정입니다. 풍수에서는 나쁜 기운을 치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빈자리에 좋은 기운을 불러들여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실제로 부유한 가정들의 거실을 보면 단순히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의도된 질서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디에 두었는지가 명확하고 그것이 집안 전체의 기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첫째, 소파에서 시계가 보여야 합니다.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풍수에서 시간은 곧 기운의 순환입니다. 시계가 소파에서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것은 집안의 정체가 없고 기운이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기운이 흘러야
재물도 움직이고 움직여야 쌓입니다. 벽시계든 탁상시계든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파에 앉았을 때 시계가 시야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느냐입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무의식은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고 그것이 삶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한 40대 자영업자는 매출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손님은 오는데 매출이 늘지 않고 항상 제자리였습니다. 그 집 거실에는 시계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니 굳이 시계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 조언에 따라 소파 정면 벽에 심플한 벽시계를 걸었습니다. 2달 뒤 매출이 20% 늘었고 신규 고객도 늘어났습니다. 시계 하나 건 것뿐인데 가게 분위기가 활기차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시계는 너무 화려하거나 복잡한 디자인보다는 단정하고 명확한 형태가 좋습니다. 시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시계 주변에 다른 장식이 없어 시야가 깔끔한 것이 이상적입니다. 둘째, 소파에서 창문이 보여야 합니다. 창문은 외부의 밝은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풍수에서 창문은 집의 눈이자 숨구멍입니다. 소파에서 창문이 시원하게 보인다면 그 집은 외부의 좋은 기회를 받아들이는 열린 구조를 갖춘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상위 1% 가정 대부분은 창의 흐름이 열려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대부분은 거실 창이 크고 밝습니다. 낮 동안 커튼을 걷어 자연광을 최대한 받아들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양기가 강해지고 양기가 강하면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모든 집이 탁 트인 전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막히지 않은 구조입니다. 창 앞에 큰 가구를 두어 시야를 차단하거나 하루 종일 커튼을 들이워 빛을 막는 것은 기운을 어둡게 만듭니다. 경기도에 사는 30대 초반 맞벌이 부부는 신혼집 거실 창 앞에 큰 책장을 두었습니다. 공간 활용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로 인해 창문이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그 뒤로 부부 모두 원인 모를 무기력증에 시달렸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우울했습니다. 책장을 다른 벽으로 옮기고 창문을 열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통하자 기분도 밝아지고 일도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은 가능한 한 밝고 가볍게 유지해야 합니다. 커튼은 낮에는 걷어두고 창틀도 깨끗하게 닦아 기운이 막힘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소파에서 책이 보여야 합니다. 책은 풍수에서 가장 강한 양기를 가진 물건입니다. 책이 담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기운이 공간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소파에서 책이 정돈되어 보이는 집은 배움과 성장의 기운이 끊이지 않는 질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책 몇 권을 정돈해 두었을 뿐인데 집안 공기가 훨씬 밝아졌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책은 즉각적인 양기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책을 많이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책이 무질서하게 쌓여 먼지가 앉아 있다면 오히려 기운을 무겁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정돈된 책 몇 권입니다. 종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사업가는 거실 책장에 읽지 않는 책이 수백 권 꽂혀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손도 대지 않은 책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책장을 정리하고 정말 필요한 책 30권만 남겼더니 거실 분위기가 한결 가벼워졌고 사업에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책은 현재 읽고 있거나 자주 꺼내보는 책으로 정돈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책등이 가지런하고 먼지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양기가 살아납니다. 넷째,
소파에서 가훈이나 좌우명이 보여야 합니다. 성공한 가정의 거실을 보면 대부분 소파에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자리에 가훈이나 좌우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 집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문구를 매일 시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내용이 무의식에 반복적으로 각인된다는 뜻입니다. 가화만사성, 수신제 가치국 평천하, 혹은 개인적인 목표, 문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파에 앉았을 때 자연스럽게 보이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강남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40가장은 빚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갚느라 10년째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집 거실에는 아무런 문구도 없었습니다. 벽은 텅 비어 있고 가족의 방향성을 잡아줄 중심이 없었습니다. 제 조언에 따라 정직과 성실이라는 문구를 액자에 담아 소파 정면에 걸었습니다. 그 뒤로 가장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그 문구를 보며 다짐했고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3년 뒤 그는 빚을 모두 갚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문구는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간결하고 명확한 글씨로 적힌 것이 좋고 액자도 단순한 형태가 기운 흐름에 좋습니다. 여기까지 소파에서 보이면 좋은 4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시계, 창문, 책, 가훈. 이 4가지가 소파에서 자연스럽게 보인다면 그 집은 재물운이 상승하는 구조를 갖춘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혜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나쁜 것을 치우고 좋은 것을 배치했다면 이제는 그 효과를 유지하고 더욱 강화하는 실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풍수는 한 번 정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관리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공간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면 기운도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점검과 정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단계는 풍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따라하면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실전 단계입니다. 첫째, 소파 주변을 매일 정돈하십시오. 소파는 집안 중심 기운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곳이 흐트러지면 기운이 흩어집니다. 쿠션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거나 테이블 위에 물건이 어질러져 있다면 기운이 머무르지 못하고 새어나갑니다. 하루 일과 중 단 2분만 투자하세요. 아침에 일어나거나 저녁에 잠들기 전 소파 쿠션을 가지런히 하고 테이블 위를 비우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치우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집안 기운을 안정시킵니다. 한 30대 워킹맘은 너무 바빠서 거실 정리가 늘 뒷전이었습니다. 퇴근하면 지쳐서 소파에 쓰러졌고 주말에 몰아서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2분씩 소파 주변만 정돈하기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게 편안해졌고 가족과의 대화도 늘었습니다. 정돈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흐름이 생기면 됩니다. 물건이 제자리에 있고 동선이 막히지 않으며 시야가 깔끔하면 기운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둘째, 한 달에 한 번은 소파에서 보이는 장면을 점검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무의식적으로 다시 물건이 쌓입니다. 벽면에 메모지가 붙고 구석에 잡동사니가 모이고 테이블 위에 우편물이 쌓입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다시 기운이 막힙니다. 매달 첫째 주 주말 혹은 보름마다 한 번씩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보이면 안 되는 것이 눈에 띄는지, 보여야 하는 것이 가려져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50대 부부는 매달 초하루에 거실 점검을 합니다. 소파에 앉아 함께 둘러보며 불필요한 것을 치우고 필요한 것을 다시 정돈합니다. 이 습관을 3년째 유지하는데 그동안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재정 상태도 안정되었습니다. 점검은 부담스러울 필요 없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앉아서 둘러보고 눈에 거슬리는 것 하나씩 치우면 됩니다. 셋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커튼과 쿠션 커버를 교체하십시오. 계절의 변화는 기운의 변화입니다. 봄에는 밝고 가벼운 색, 여름에는 시원한 색, 가을에는 따뜻한 색, 겨울에는 안정된 색으로 거실 분위기를 바꾸면 기운도 함께 바뀝니다. 특히 커튼과 쿠션은 거실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패브릭입니다. 이것을 계절에 맞게 바꾸면 시각적 변화뿐 아니라 기운의 흐름도 새로워집니다. 한 60대 부부는 사계절 내내 같은 커튼을 사용했습니다. 10년이 넘었지만 멀쩡하다는 이유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절마다 커튼을 바꾸기 시작하자 집안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고 손주들이 놀러 오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커튼과 쿠션을 꼭 새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세탁하거나 다른 방의 것과 바꿔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넷째, 2026년 전에 벽면을 완전히 정리하십시오.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 불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불은 변화와 도약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혼란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해를 잘 맞이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거실 벽면은 2025년 안에 완벽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못은 모두 뽑고 액자는 필요한 것만 남기고 벽의 흠집은 메우고 낡은 벽지는 새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벽면이 깨끗하면 2026년의 강한 불 기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벽면이 어지럽고 손상되어 있으면 불 기운이 혼란을 일으켜 뜻하지 않은 변화와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은 지난 20년간 중 가장 기운 변화가 큰 해로 준비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한 40대 사업가는 제 조언을 듣고 거실을 완전히 새로 단장했습니다. 벽지를 바꾸고 못을 모두 뽑고 액자를 정리하고 조명도 교체했습니다. 12월에 완료했고 새해 들어 큰 계약을 따냈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2026년을 앞둔 지금이 바로 준비할 적기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큰 변화를 앞둔 해를 기준으로 집안의 중심 기운을 정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준비된 가정은 기회를 잡고 준비되지 않은 가정은 흔들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는 공간을 바꾸는 것이지만 본질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공간이 정돈되면 마음도 정돈됩니다. 마음이 정돈되면 생각이 명확해지고 생각이 명확해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운도 바뀝니다. 소파에서 보이는 장면을 바꾸는 일은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삶의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거실은 집안의 중심이고 소파는 그 중심의 핵심입니다. 이곳을 바로잡으면 집안 전체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고 보이면 안 되는 것을 치우고
보여야 하는 것을 배치하고 매일 정돈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5단계만 실천하면 2026년 여러분의 재물운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금전은 받아갑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 가정의 풍요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앞으로 1년, 2년의 기운을 바꾸는 중요한 의식처럼 작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안과 풍요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풍수의 지혜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